다대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다대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명회가 학교 교육활동 참여에 조금이라도 다가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학교에 방문하시어 학교 및 학급 총회를 가졌을 테지만 작년과 올해는 비대면으로 만나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다대초등학교 학부모님, 오늘은 2021년 3월 31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 학년이 되어 새 선생님과 새 친구들을 만난 지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으로서 새 학년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아직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많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학교 교육과정 일정에 따르면 학부모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을 학교로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으로서 학부모님께 한 두어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공감의 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시작은 대화죠, 대화.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과 함께 학교 생활 또는 교우관계 또는 학습 등에 대해서 자주 대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눈높이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눈높이를 자녀들에 맞추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공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항상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39년 교직 생활을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학생들의 변화를 가장 잘 이끌어내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데 칭찬만큼 좋은 교육 방법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하려면 아이들에게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거리가 생기고 칭찬거리가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등하교 시 차량이 학교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안전을 위해 학교 안 차량 출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다대초등학교 학부모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학부모회 임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교육과정 설명회의 연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학년도 다대초등학교 교육과정 안내,
청탁금지법 정착 및 불법 찬조금 근절, 학교폭력 예방, 학교 급식 운영, 통합교육, 장애인권 개선 교육,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성폭력 예방 및 흡연 예방 교육, 과정중심 교육평가,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교실 운영 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대초등학교 교감 김영환입니다. 지금부터 청탁금지 및 불법 찬조금 근절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청탁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행적으로 청렴에 위배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강화되어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시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며 오히려 부모님들께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법 찬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찬조금은 학교 발전 기금의 목적 및 조성 절차에 맞지 않는 어떠한 금전적 모금 및 선물 같은 행동은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므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전 모금 및 기부는 학교 발전 기금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본 인터넷 기사의 한 사진입니다. 선물마감, 선생님께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감사하기. 우리 다대초등학교 교직원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항상 공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대초등학교 교육과정부장 백승창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다대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접 뵙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설명회와 관련된 한글 파일은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로 탑재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1학년도 학교 설명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올해 우리 학교의 비전은 행복, 생각, 열정으로 세상을 울리는 새울림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 열정을 가지고 개개인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하나의 역할을 통해 세상을 울리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감성 독서로 다음 학교 만들기,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심포니 행복 팡팡 연주하기, 1학교 1인성 교육과 같은 다대만의 특색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참여교육, 책임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성취기준을 통한 학력 증진,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실천, 체험활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 증진,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같은 실천 방안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 교사가 보람있고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며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시는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관을 통해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인 튼튼한 몸으로 슬기로운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을 다듬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대 특색 교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서 교육입니다. 재미, 생각, 성찰하는 통합적 독서 교육 활성화로 인문 소양과 함께 따뜻한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대초등학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특색 있는 활동을 실시합니다.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아침 등교 시간 30분 책 읽기 활동을 실시하고 다양한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 다독다독 독서 으뜸이를 선정하여 매년 말 학교장 시상을 하고 독서 골드맷 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화구연 및 인형극 체험,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다양한 독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독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색 교육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색 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마을 교육 공동체와 연계하여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를 개성하고자 다대포 우리소리 예술 동아리를 운영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배워보고 공연도 해보는 활동을 실시합니다.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추후 모집 시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제시된 사진은 2020학년도 실제 학생들이 예술동아리 활동을 실시한 사진이며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는 클래식 명곡 감상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매월 2주, 4주 월요일 아침 방송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해설하시는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고 이를 통해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르고 더불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이를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통해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3월에 2회에 걸쳐 아침 등교 시간에 및 아침 활동 시간에 활동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량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선곡하여 매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수업 일수 안내입니다. 1학기 95일, 2학기 96일, 연간 191일로 법정 수업 일수 190일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학기별 기간은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올해 주요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입학식과 시업식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가 시작되었으며 오늘 학부모 설명회가 있고 4월 1일 화요일은 개교기념일이고 개교기념일은 쉬지 않고 정상 등교합니다. 아울러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일 역시 정상 등교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우리 학교 재량휴업일은 지난해 12월 2021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당시 참여 학부모님의 약 80%, 교직원의 약 90%가 희망한 5월 3일 월요일, 5월 4일 화요일 총 2일간 실시됩니다. 참고로 학교장 재량 휴업일은 3일 이내로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구성원의 희망을 수렴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식은 7월 16일입니다. 2학기 시작은 9월 1일이며 겨울방학식은 12월 24일입니다. 졸업식 및 종업식은 2월 18일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행사 일정으로 안내가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만 잠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년별 체험학습일은 코로나19를 고려하여 2학기에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1에서 5학년의 경우는 당일 현장 체험, 6학년의 경우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교의 경우는 학년별 인원이 많아서 학년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현장 체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 및 수학여행의 경우 2학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코로나19를 고려하여 화면에 붉은 상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학사 일정은 주 단위로 편성하여 학년별로 등교일에 행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교육과정 운영 일정 및 학년별 증가기 및 감축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교육 운영 일정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행사 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학년군별 법정 실수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 등을 고려하여 1학년에서 4학년의 경우 플러스 2시간 증배 운영하였고 5에서 6학년의 경우 플러스 6시간 증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학년별로 일부 단축 수업 및 일부 증가 수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1학년의 경우는 3월 4주차까지 입학 적응기 교육기간 4교시로 운영되었고 기타 다른 학년의 경우는 수업 시수 확보를 위해 증가 또는 감축을 실시합니다. 학년별 1학기, 2학기 단축 또는 증가 관련 자세한 일정 안내는 학교 SNS를 통해 안내드리고 학년별로 알림장을 통해 1, 2주 전에 미리 추가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학생들 지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 오프라인 융합을 통한 블렌디드 러닝 학습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몇몇 학년들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온 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위해 2020년 블렌디드 러닝 학습 기반을 구축하였고 각 교실에 웹캠, 플랫폼, 무선 마이크, 무선 스피커 및 전자칠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이 설치되었고 등교 및 원격 수업에 전자칠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각종 연수와 학년 학급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여 수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4에서 6학년의 경우 원격 수업 시 실시간 쌍방 수업을 하루 5시간 이상 실시하며 전담 수업 과목 역시 전담 선생님께서 해당 시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수업 교선을 최소화하고자 전 수업 시간을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1에서 3학년의 경우 우리 학교는 전체 등교이지만 혹시나 코로나 관련 단계가 격상되면 1에서 3학년 또한 5교시 이상을 원격 수업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이미 3월 개학 전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과 원격 수업을 대비하여 줌 화상회의 접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격 수업이 확대되는 즉시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학부모님들께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는 원격 수업 환경을 이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구축하였고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협업 도구, 패들렛, 줌, 소회의실 등을 활용한 학생 중심 수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 외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는 서부 아카이브 및 기타 교육, 연구 정보원 등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콘텐츠, 블렌디드 러닝 관련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자 등교 시에는 원격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과정 중심 평가와 같은 수행 평가는 가급적 등교일에 맞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운영할 예정이고 부득이 원격으로 평가가 진행될 경우 동영상 제출 또는 쌍방향 원격 수업 시 실시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만한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학부모님들과의 적극적 소통, 실시간 피드백을 실행하기 위해 전화, 문자, 카카오톡, 클래스팀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활동에 제약이 많지만 행복, 생각, 열정으로 세상을 울리는 새울림 교육의 실천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다대초 정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맡게 된 학교폭력 책임교사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위험이 협박, 사소한 괴롭힘,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강제적인 심부름, 스토킹 등과 같이 이런 유형들이 학교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음은 학교폭력 징후를 파악할 때 필요한 학부모의 대응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돌림을 당하는 자녀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잘 조절해서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차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징후 파악 시에 학부모님의 나쁜 대응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내면서 아이를 야단치는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해 상황과 사건을 축소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셔서 이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오히려 이게 지나치게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학교에 오셔가지고 보복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 때문에 내가 참 고통스럽다, 창피하다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후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개정이 된 내용이고요. 먼저 우리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교사가 4명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위원이 2명입니다. 원래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의 3분의 1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 6명에서 4명과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사안을 인지하게 되면 폭 전담 기구로 신고 접수가 되고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학생과 학부모를 사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상담교사라던가 보건교사를 통해서 관련된 사안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던가,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신고 진술에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될 때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이제 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이제 아이들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라던가 아니면 담임교사를 통해서 꾸준히 지속적인 관계 회복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분쟁 조정을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처분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 조치를 하고 이후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학교에서는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는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에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어울림 프로그램, 이제 학교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6차시 이상을 운영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친구사랑 주간이라든지 인성교육 주간 행사 등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 6학년 대상으로 위클래스에서는 또래 상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문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고민이 있을 때 서로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학교 폭력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4월에는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실태 조사를 한 후에 결과에서 학교 폭력 징후가 포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을 진행을 할 거고요.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원래 대면 교육하는 게 원칙이나 작년과 올해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방침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문자를 학부모님께 다 전송을 드렸었는데요. 학교 홈페이지 학교 소식, 학교 폭력 예방 게시판에 가면 교육 자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학부모님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자료라던가 교육청에서 오는 자료 혹은 제가 발견한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리뉴얼 하면서 탑재를 할 테니까 자주 와주셔서 아이들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학부모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기당 1회 상담 주간을 통해서 담임교사와의 소통을 하시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후에도 다양한 채널로 담임교사와 소통을 하시면서 아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시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렇게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교 급식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영양 섭취 기준량은 열량 599.7칼로리, 단백질 14.4g, 비타민 A1 22.5mg, 비타민 B1 0.24mg, 비타민 B2 0.27mg, 비타민 C 16.9mg, 칼슘 208.2mg, 철 2.6mg을 기준으로 식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쌀, 찹쌀, 잡곡을 포함한 혼식을 합니다. 김치는 급식실에서 친환경 재료로 직접 담급니다. 모든 음식 조리에는 식품 첨가물 및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맛을 냅니다. 육류는 한우, 돼지고기는 2등급, 닭고기, 오리고기는 친환경 포장육을, 달걀은 무항생제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튀긴 음식은 주 2회로 제공되며 식재료는 가급적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단가가 맞지 않을 경우 수입산을 사용합니다. 학교 급식비 결정은 교육청 지원 단가로 지원되며 급식비는 3,340원이며 그중 식품비는 2,240원, 운영비 740원, 우수농산물 360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학교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썹 시스템을 적용하며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은 수산화 나트륨 1% 미만 제품을 사용하며 린스를 사용하지 않아 식판에 물 얼룩이 발생하나 안전합니다. 식단은 인스턴트 식품의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전통 음식을 식단에 적극 반영하며 제철 식품을 적극 사용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은 식단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식품표에 표시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번호를 확인하여 학생 체질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개선 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장애인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선정된 특수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선정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며 반대로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현재 다대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은 통합교육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통합교육의 유형으로는 크게 완전 통합과 시간제 통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 통합이란 일반 학급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완전 통합 학생은 특수학급에 내려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일반 학급에서만 공부를 하되 치료 지원이나 통학비 지원 같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제 통합이란 일부 교과를 특수학급에서 내려와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제 통합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치료 지원이나 통학비 지원 같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비장애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응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살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장애 학생과의 동등한 교류를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분리교육 실시 시 느낄 수 있는 낙인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비장애 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연령에 맞는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장애 학생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합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서로 다름의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함께 지냄으로써 인권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느껴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장애가 있거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먼저 눈을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고, 또 휠체어를 타거나 도움을 받아 걷는다고 해서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또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면 생각 중이거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쁜 것이니 잠시 뒤에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먼저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도울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늘을, 어떤 사람은 나무를, 또 어떤 사람은 꽃을 봅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에도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장애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면 사람보다 장애를 먼저 보게 될 것이고, 편견에서 벗어나면 장애가 아닌 사람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우리 다대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장애라는 편견보다는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 꾸준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개선교육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생명존중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 내에서 아이들의 또래 관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쉽게 흥분하고 다툼이 잦은 경우에는 아이가 화를 낼 때 부모님도 화가 날 수 있으니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연습하고 조절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라면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과도한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존감 지키기를 격려하고 연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고 싶다는 표현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SOS입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평소와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해를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자녀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와의 소통은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녀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듣고 공감을 표현한 뒤 부모님의 입장을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을 뜻합니다. 아동학대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의 피해 후유증으로는 퇴행적 행동, 낮은 자아 존중감, 분노, 불안, 폭력 행동 모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상담, 주거, 치료 및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바로 보면 모두의 행복이 보입니다. 영상 한 편을 보시면서 아이를 향한 사랑, 올바른 훈육으로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신 차리지. 한 번만 더 그러면 쫓아낸다.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는 거야? 너 정말 한 번. 바쁘다는 이유로, 화난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요? 지금 바꿔주세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아이를 향한 사랑, 올바른 훈육으로 표현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대초등학교 보건교사 이미경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예방 및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폭력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성폭력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은 낯선 사람보다는 어린이가 아는 친구, 이웃,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 등하굣길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적 그루밍을 통하여 아이에게 접근합니다.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폭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친밀감을 형성하여 길들이는 과정을 가지는데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실제로 가해자는 아동을 성폭력을 할 목적으로 의도적,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루밍을 통한 친밀감을 형성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적 자율권을 가지도록 신체적 접촉에 대한 경계선을 알도록 하고 불편한 느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불편한 일을 겪었을 때에 아이들이 말하려고 할 때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진지하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성에 대한 궁금증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간단하게 아이 수준에 맞게 쉽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 권해드린다면 유튜브에 보면 좋은 동영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몇 개 시청해 보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시다. 가정에서 어른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귀엽다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안거나 뽀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주지 않으면 버릇없는 아이라고 말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고 싶거나 너무 귀여워서 뽀뽀를 하고 싶다면 뽀뽀를 해도 돼? 안 와도 돼? 라고 확실히 물어본 다음에 아이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입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항상 아이들 앞에서 부부 관계가 좋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사이좋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고운 말,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요사이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말미암아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래끼리 하는 장난, 대화에서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주고받는 사이버 폭력 정도였는데 요사이에는 디지털 성폭력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러므로 친구들 사이에 야한 말이나 농담, 사진, 교환, 동영상을 주고받는 것, 그런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통한 그런 행위들이 만일 발견하신다면 아이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것으로 확대되어 성매매까지, 성착취물까지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친구의 몸에 대해서 놀리면 안 되고 몸의 경계선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아이들은 외모 지상주의를 너무 많이 중요시 여김으로 또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런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외모 지상적인 것, 외모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좋지 않은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이버 성폭력에서는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1번,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을 대가로 주려는 사람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파일을 설치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를 사용하지 말고 중성적인 아이디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를 오래 사용하지 않고 자주 바꾸어 줍시다.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찰관 사칭을 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거래할 때는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리고 조건만난 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은 주의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합시다. 두 번째,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흡연을 빨리 하게 되면 두뇌 활동이 영향을 주어 기억력과 성적이 떨어집니다.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하고 금단 현상이 쉽게 나타나 금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키를 성장을 방해하고 폐를 비롯한 신체 장기에 무서운 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병이 난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연간 흡연 예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병이 나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더 적극적인 그런 예방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님들은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엄마는 아빠는 피워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흡연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아이가 집에 가서 아빠 흡연하세요 말해도 엄마 아빠는 중독이 되어서 흡연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건실에 와서 아이들이 정말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흡연을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금연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녀나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간접 흡연과 3차 흡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담배를 피워도 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관찰하시고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지금 부모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마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나 금연길라잡이에 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흡연의 중요성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과정중심 교육평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1차를 통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수 학습 방법의 방향 변화 및 시대적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 교육 융합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쌍방향 소통에 기반을 둔 블렌디드 교육의 적극 실천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필 평가를 지향하고 서술형, 논술형, 구술, 실험 실습 등 실제적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교육이 추구하는 과정 중심 평가의 목적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의 경우 3에서 6학년의 경우 기초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3월 29일에서 3월 31일 개인별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도달 학생의 경우 추후 지도 및 평가를 통해 성취 기준의 완전 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년별 성취 기준 도달 평가의 경우 과목별로 연중 실시되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성취 기준 평가 문항을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어려울 경우 동영상 제출, 줌 수업 시 평가 등의 실질적인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원격 수업의 경우에도 실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결과 통지의 경우는 학기별 2회, 총 4회가 실시되고 1에서 3회의 경우는 도달, 미도달로 통지하되 도달의 경우는 매우 잘함, 보통으로 구분하여 학생의 수준을 학부모님께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회차는 서술식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누가기록 및 서술식으로 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결과는 학년 말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발달 상황의 경우는 학생 실제의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안내를 하며 예체능 요소를 관찰하고 이 밖의 실제적 내용을 통해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특기나 적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정중심 교육평가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대 방과후 학교 및 돌봄 교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대 방과후 학교는 3월 15일부터 시작하여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강좌별로 끝나는 날짜는 상의할 수 있습니다. 2개월씩 수강 신청을 받아 총 6기로 진행되며 여름방학은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겨울방학은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대 방과후 학교 개설 프로그램은 영어 외 25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구가 폐지되고 종합 스포츠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1, 2순위에 필수로 지원되고 학교장 추천자는 3순위, 그리고 남미 인정자 또는 그 자녀는 기터로 분류되어 지원이 됩니다. 1인당 연간 60만원, 최대 80만원까지 수강료 및 교구, 교재, 재료비 등이 월 강좌 수에 제한이 없이 지원이 됩니다. 자유수강권 대상자 중 방과후 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는 지원 중지 안내를, 2개월 연속일 경우 경고를 주게 되고 3개월 연속이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방과후 학교 환불 규정은 수강 시간의 경과에 따라 3분의 2, 2분의 1 미환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돌봄 교실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돌봄 교실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방과후 시간에 가정에서와 같은 보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됩니다. 현재 다대초 돌봄교실은 행복반, 미소반, 사랑반 3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1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 5가지 가구 유형이 1순위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국가유공자, 탈북학생, 다문화 학생이 해당되며 3순위는 맞벌이 가정으로 소득 증명서를 통해 조소득 가정부터 입급자가 선정이 됩니다.
돌봄 교실은 학기 중에 12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저녁 돌봄은 17시부터 19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학 및 재량 휴업일은 9시부터 13시, 14시, 17시 등 반에 따라 계획이 상이합니다. 급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이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무상으로 제공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다대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정과 학교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기입니다.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